11월 16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있을 거예요. 또 서울 도심에서는 폭력 시위가 또 판을 쳤습니다. 파리에 있었던 테러, 정말 전대미문의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파리 테러는 129명이 죽고 352명이 부상을 입고 그 부상자 중에서도 100여 명이 더 위독하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사망자가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도 있다. 자, 왜 오늘날 프랑스 파리가 이 모양이 되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IS에 관한 뉴스, 또 유럽의 중동 아프리카 난민에 관한 뉴스를 전달하면서 적어도 3,4천 명의 IS 요원이나 지지자들이 난민으로 위장을 해서 전 유럽에 퍼져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속적인 테러가 대규모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왔습니다. 딱 그대로 됐는데요. 자, 이 부분은 프랑스 정부의 그간에 좀 관용, 즉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파리 혁명 정신을 잇는다 이래가지고 이 관용이라든지 화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종 간에도 또 다른 문화에도 다른 종교에도 굉장히 관용을 똘레랑스라고 그러죠. 그것이 프랑스의 기본적인 국가적 합의다 라는 관점에서 인종이나 문화, 종교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문호를 열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과거에 프랑스 식민지 시절부터 엄청난 사람들이 프랑스에 들어왔고요. 또 요 근래에는 아프리카나 중동을 탈출한 많은 사람들이 이 파리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에 이 테러를 한 사람들이 바타클란 극장에서 폭탄을 터뜨리면서 이 시리아라는 말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랑드 대통령을 비난했다고 하는데요. 자, 프랑스는 시리아를 식민지로 두고 있었습니다. 1920년대까지 시리아 지역은, 시리아 레바논 지역은 과거에는 같은 나라였고요.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프랑스가 아프리카에는 식민지가 많이 있었는데 주로 서쪽 해안 지방 쪽이 프랑스 식민지가 많았죠. 그런데 중동에서는 시리아 레바논 지역이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는 이번 시리아 내전에 굉장히 개입을 했습니다. 자, 왜 그러면 11월 13일에 금요일 날 밤에 이렇게 테러가 일어나는가요? 2년 전쯤인 2013년 11월 13일 이 현재의 아사드 정부에 반대하는 온건파 반군들이 이 자신들의 어떤 과도 정부를 갖다가 설립한다고 발표를 했고, 프랑스가 아마 11월 13일 날인데 그날이 지지를 한다고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프랑스는 시리아 내전에 깊숙하게 개입을 하면서 이 폭격도 하고 이 군사적으로 압박을 해왔습니다. 프랑스는 보통 미국이 주도하는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관련되는 각종 테러와의 전쟁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었지만 시리아에 유독 프랑스가 개입을 한 것은 과거의 프랑스의 식민지 지역인데, 시리아가 친소련, 친러시아 또 친공산주의 쪽으로 기우는 독재를 해오면서 과거의 식민지 종주국인 프랑스와는 이렇게 단절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부분에서 이 온건파, 순위파 반군들이 이 시리아에서 득세를 하기 시작하면서 내전이 시작되자 프랑스는 이 사람들을, 온건파 반군들을 가장 앞장서서 지지하고 또 미국이 이런 반군들을 지원하도록 중재도 많이 했습니다. 적어도 시리아 문제에 관해서는 프랑스가 미국과 똑같은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13일을 갖다가 불금, 한국 같으면 불타는 금요일 밤에 이 관광객이 아니라 파리 시민들이 주로 즐기는 19, 11구의 각종 유흥가
중심으로 이렇게 폭탄 테러를 순수한 프랑스 국내용으로 한 겁니다. 자, 이 말은 IS가 현재 시리아 라카를 자신들의 수도를 두고 시리아의 북동부와 이라크, 그 다음에 이라크의 서부를 갖다가 이 IS의 이슬람 스테이트, 즉 이슬람 국가의 지배 영역으로 해왔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 IS는 이 시리아 내전에 개입을 해서 외세를 끌어들이는 프랑스가 굉장히 미웠고요. 그 타켓을 프랑스의 수도 파리를 해서 이렇게 이번에 테러를 자행한 겁니다. 1월 달에 있었던 이 만화 만평 회사 샤를럿 앱도입니까? 그런 어떤 그에 대한 이 테러 이후에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테러가 파리에서 있어 왔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 테러는 굉장히 기획되어진 테러라고 봅니다. 제가 어릴 때 블라디 선데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블라디 선데이 영화는 이 운동장에서 대규모 미식축구가 어떤 운동장에서 이 테러범이 이 운동장을 폭파시키면서 테러를 하려고 했던 그런 영화로 기억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 테러도 지금 독일과 프랑스 간의 국가대표 경기가 열리고 올란드 대통령이 참가해 있던 8만 명이 참석한 그런 경기장에서 안에서 터지지 않기 망정이지 입구에서 실질적으로 조끼에 액체 폭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던 3명이 적발되고 그 사람들이 다 입구에서 차례대로 이 적발되자 자폭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운동장 안에서 벌어졌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다치고 어떤 사태로 번졌을지 짐작이 가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프랑스는요, 최근에 프랑스를 가본 사람들은 느꼈을지 모르지만 파리에 가면 온통 흑인이나 중동의 불황자들이 판을 치고 그 다음에 이 도버 해협 근처에 있는 킬이라든지 이런 도시에는 영국으로 가려고 하는 수만 명의 난민들이 텐트촌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문화와 예술의 도시, 아름다운 프랑스, 파리나 이 각종 주요 도시들이 거의 대부분 중동 아프리카의 난민들이나 불법 이민자의 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인구의 9% 정도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사람들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는 사실상 실업 상태에 가깝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교도소에 출입하는 사람의 절반은 이런 불법 이민자 출신의 이슬람을 믿는 젊은이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취직이 안 되고 프랑스로 살기 위해서 왔지만은 프랑스에서 미래가 없습니다. 그 부모대에 프랑스로 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시외곽에 이 슬럼가를 형성하고 살면서 한 10년 전에는 2005년인가요? 이 프랑스에서 지속적으로 해외 이주자들이 특히 이슬람이 중심이 된 폭력 시위를 이끌면서 주요 도시들을 막 불을 태우는 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도 킬인가의 난민촌에서도 불이 났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폭동들이 한때 굉장히 심각했었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출구가 막히고 프랑스에서의 미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시 IS로 들어가가지고 사상 교육과 테러 교육을 받고 돌아와서 프랑스에서 자생적으로 이 테러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확인된 테러범이 아마 7명쯤 있는 모양인데요. 이 사람들도 대부분 북아프리카 중동 출신의 프랑스에서 살던 그런 어떤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어제 IS의 수도인 시리아의 라카를 아주 맹폭을 전투기를 보내서 한 걸로 보이는데요. 대규모 공습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의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아마 IS에 의한 테러일 거라고 이렇게 저는 짐작이 됩니다. 그럼 이 테러가 왜 위험한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터져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타깃은 어디가 될 것인가? 뭐 런던이 될 것인가? 안 그러면 이탈리아 로마가 될 것인가? 안 그러면 미국의 뉴욕이나 워싱턴 DC가 될 것인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결국은 곳곳에서 대규모 테러로 전개될 수 있는데 요 근래만 보더라도 240여 명을 태운 러시아 여객기가 격추됐죠. 시나이 반도에서. IS는 자기들이 했다 했습니다. 그것뿐이니까 레바논에서요. 49 한 3명인가가 폭탄 테러로 죽었죠. 또 그뿐입니까? 터키의 수도 앙카라, 지금 터키에서 안탈라에서 G20가 열리고 있는데 한 달 전쯤에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서 집회 현장에서 또 폭탄 테러가 벌어졌는데 110명 정도가 죽었죠. 그 지금 곳곳이 IS에 의한 테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테러가 진화가 돼가지고요. 굉장히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자폭하는 또 총기 난사하는 방식으로 아주 이 전시 때 일어나는 비정규전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같이 인질극을 벌리거나 뭐 소규모로 테러하는 시기가 지금 끝났어요. 자, 이런 어떤 테러를 막기 위해서 투입돼야 될 어떤 노력이나 비용이 전 세계가 얼마겠습니까? 오늘날 이 사태는요, 전부 미국이나 유럽이 자초한 겁니다. 애초에요, 시리아 내전에 아예 개입을 하지 말든지, 개입을 했다면 정확하게 정규군을 보내고 폭격을 하고 해서 조기에 시리아 내전을 끝내도록 해서 IS의 발원지를 싹을 자르든지 했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발언 담그고 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는 싫고 지상군을 안 보내고 턱 하면 뭐 비행기나 보내가지고 폭격이나 가끔씩 하고 이렇게 하면서 IS 간을 키워오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사태가 온 겁니다. 1000만 명쯤 되는 시리아 국민들이 해외로 지금 도주하고 있고 그래서 유럽에는 지금 60만 명의 난민이 이미 들어갔고 곳곳에 유럽이 다 난민들로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미국식 유럽식 민주주의가 북아프리카나 중동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일을 벌여왔습니다. 자스민 혁명이라고 칭찬을 한 지가 언젠데 지금 이 꼴은 혁명입니까 이게? 한마디로 아비규환, 혼란의 도가니로 중동과 북아프리카가 들어가고 있고 그 여파가 지금 유럽과 미국에 미치는 겁니다. 프랑스도요 굉장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톨레랑스라든지 화합, 관용, 포용 등은 그것이 가능한 데서 해야 되는 겁니다. 프랑스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이런 기독교 국가에서 저렇게 이질적인 이슬람 사람들을 갖다가 끌어들여서 저임금으로 부려먹고 이러다가 지금 프랑스가 당하는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뭐 8천만 명이 가는 세계 1위의 관광지가 이제 루브르 박물관이고 에펠탑이고 다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프랑스가 앞으로 이대로 가게 되면요. 프랑스 사회는 이슬람 문화와 그 난민들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하는 것은 조기에 미국이나 유럽이 군대를 투입해서 IS를 끝장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난민들이 다 돌아가서 자국에서 살게 하고 경제 지원을 해주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가장 위험이 적은 방법입니다. 자, 러시아도 당했고 프랑스도 당했습니다. 자, 미국도 언제 당할지 모릅니다. 이제는요, 미국, 러시아, 프랑스 다 손을 잡고요. 한마디로 시리아, 이라크에 걸쳐 있는 IS를 박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답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인도주의, 관용, 포용요. 저 흔히 다계주의자로 자처하고 있는 사람들을 난민들을 포용해야 된다. 국내에도 그런 척하는 야당 의원, 뭐 좌파 종북들, 인권주의자들 많죠.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자, 이걸 그대로 두면 또 다른 테러가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도시들에서 빈발하게 되면 아마 세계 경제가 붕괴가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요. 결코 답이 먼데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고달프더라도 IS를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어제 프랑스 그 바타클란, 파리에 있는 바타클란 극장 앞에서 이 다비드 마르텔로라는 독일의 피아니스트가 이 존 레논의 이메이진을 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 다비드 마르텔로는 그 이전에도요,
이 이스탄불에 있는 탁심 공원에서 터키의 독재 정권에 대항하는 민주화 시위대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한 적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서로 죽이고 죽일 필요도 없는 세상, 그리고 종교도 필요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을 갖다가 꿈꾸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이 존 레논의 이미징을 그 사람이 쳤죠. 치고 난 다음에 눈물을 훔치는 장면을 봤는데요. 자, 세상은 정말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우리가 꿈꾸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삶은 굉장히 엄혹하고 냉정한 폭력과 유혈이 낭자한 그런 현장에서 사는 겁니다. 자, 서울시도 지난 토요일 날 그랬죠. 자, 우리 이 테러에 신음하는 프랑스 파리 시민들한테 격려도 보내고요. 어떻게 해야 세상에 이런 폭력이 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뭐고 또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